자, 이어서 해볼게요. 자, 오전 시간에 이거 애니메이션 블렌딩 시키는 것까지 했죠? 여기. 그래서 블렌딩 시키는 거를 했어. 자, 한번 다시 플레이 해볼게. 아이들 상태로 있다가 이제 움직여. 자, 움직이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타겟 방향으로 어때? 타겟 방향으로 회전이 안 되고 쭉 가잖아요. 그죠? 얘를 그러면 그 타겟 방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응? 자신있게 이렇게 맞아. 또 다른 방법. 에너미의 얘가 갖고 있는 트랜스폼 점 포워드 방향을 그 DIR 방향이랑 일치시켜주면 그쪽으로 돌겠죠. 그죠? 자, 스크립트 한번 열어볼게요. 자, 무브 쪽에서 무브 쪽에서 자, 걸을 때 트랜스폼 점 포워드 방향을 타겟에 아니지 DIR에 포워드 잠깐만 DIR에 타겟에 포워드 방향으로 맞춰주게 되면 돼요. 볼게요. 잠깐 타겟의 포워드가 아니지. DIR의 노말이겠죠. 해볼게. 이게 맞는지. 되죠? 그죠? 방향대로 포워드 방향을 일치시켰더니 그 방향으로 틀어졌어. 자, 현재 에너미의 포워드 방향을 DIR 위에서 DIR과 하면 이 위에서 벡터의 차를 이용해서 그 방향을 구했는데 그 방향의 포워드 값 노멀라이즈 된 값으로 넣었더니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어요.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면 보시면 자 아이들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했다가 어떻게 돼? 뭔가 애니메이션이 끊어지죠. 툭 끊어져. 이게 문제야. 좀 부드럽게 연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아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 반장이 이야기한 트랜스폼에 룩겟이라는 게 있어. 룩겟. 뭘 쳐다봐라. 타겟 방향으로 쳐다봐라 해서 안에 타겟 방향을 넣어주면 위랑 똑같은 말이 돼요. 타겟을 넣어주고 타겟의 방향 타겟이 있는 방향으로 내가 쳐다봐라 라고 해도 동일하게 연출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반장이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해본 거야. 자, 똑같이 움직이는지. 자, 손가락 움직이고 툭 했더니 반장 말은 믿어야 되겠지. 반장 말대로 움직이긴 했으나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어떻게 돼? 애니메이션이 툭 하고 바뀌어. 툭 바뀌잖아. 그죠?
방향을 바라보는 뭐 이렇게 슈팅 게임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안 이어줘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RPG나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끊기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지금 이 방향에서 틀 때 이 방향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러프라고 해요. 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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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 보간이라 그래. 선형 보간. 보간. 이것도 조금만 설명할게. 이것도 조금 예를 쓰면 부드럽게 이어져 해도 되지만 내부 원리가 어떻게 되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렇게 가잖아. 그죠? 요거는 처음 위치고 이거는 맨 끝에 최종 위치인데 여기에 타임 값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타임 값. 타임 값을 넣어주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1초 걸렸어. 그럼 0.5는 얼마큼 가요? 요거. 이게 내부적으로 삼각비 알아요? 삼각비?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 점 구할 때 보통 삼각비를 이용하거든. 이게 뭐야? 밑변 대 높이 해서 그 비율을 계산하는데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얼마냐 할 때 삼각비를 이용하면 이렇게 보통 이런 공식이 내부적으로 나와. 근데 그 수학적으로 증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해서 내부적으로는 삼각비를 이용해요. 공식이. 그래서 타임 값을 곱해주게 되면 이게 만약에 1초 걸렸다고 치면 0.5라는 값은 여기가 나오고 0.1은 10분의 1. 그죠? 그럼 결국엔 이 전체의 길이에 뭐를 해주면 돼요? 델타 타임을 곱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얘기가 나와. 시간값을 곱해주면 그때 쓰는 함수가 러프예요. 자, 처음에 현재 위치에서 뭐냐면 러프라는 걸 쓰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목적 위치로 갈 때 시간값에 따라서 중간값을 얻을 수 있어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거 예전 같았으면 실제 이걸 수학 공식을 유도해가지고 직접 구현도 할 건데 지금은 약간 쓸데없는 것 같고 해서 부드럽게 있는 게 러프라는 걸 쓴다. 중간값을 얻기 위해서 러프를 쓴다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을 하세요. 해서 얘를 어떻게 하냐. 잠깐 주석을 걸고 트랜스폼 포워드 방향을 벡터 3에 보면 러프라는 함수가 있어. LEF, RP. 자, 얘를 열어봤더니 처음에 A가 있고 B가 있고 T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A는 얘야. B는 얘야. T는 얘야. 그럼 다 됐죠.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현재 위치는 뭐예요? 여기는 바로 포워드에 dir 노멀 값을 위에서 바로 넣어줬는데, 그죠? 넣어서 바로 위치를 시켰는데, 얘는 벡터3 처음 최초의 위치는 트랜스폼에 어떻게 돼요? 포워드 현재 위치고, 두 번째 목적지 위치가 어떻게 돼? 현재 목적지 위치가 뭐예요? 목적지 위치가 얘잖아.
우리가 넣어주려는 목적지 값이 dir 노멀라이즈죠. 왜냐면 노멀라이즈는 어떠니 방금 뒤에 있던 애가 툭 이렇게 됐잖아. 이게 노멀라이즈 위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초 위치는 얘야. 그래서 최초 위치는 트랜스폼 포워드가 되고, 자, B에 해당되는 게 dir 노멀라이즈 된 값이야. 그 다음에 스피드. 만약에 1초 만에 얘를 변동을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1 곱하기 타임 점 델타 타임 하면 되지만,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위에 변수를 하나 둘게요. 퍼블릭 로테이션 스피드. 그래서 한 5배 정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5.0f 정도로 빠르게 이동하자. 0.2초 정도에 탁 틀어라. 플로트가 빠졌네. 플로트. 그래서 로테이션 스피드를 여기 끝에다가 로테이션 스피드를 넣어주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얘가 이 상태에서 0.2초 만에 이렇게 틀게 돼.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문제 없죠? 그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지금 얘가 Z축 방향이 저쪽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자, 에너미 위치를 조금만 바꿔보자. 제가 장애물이 걸려서 지금 이쪽으로. 자, 제대로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플레이. 잠깐만. 세미콜론이 빠졌어. 했더니 몹이 움직이고 싹 틀죠. 되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도 이쪽으로 약간 빼. 살짝 오른쪽으로. 얘가 걸리잖아요, 계속. 그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틀죠? 이렇게 부드럽게 0.2초 만에 슉 해서 틀게 돼. 근데 보세요. 약간의 문제가 있어. 또 어떤 문제가 있어? 얘가 눕죠? 누워. 우리가 지금 쓰려는 게 어떤 값은 필요 없어요. 얘가 방향을 뜰 때 벡터 방향이 보세요. x랑 z 값에 대해서 회전을 해야지 y 값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해. 그래서 이 위에서 dir에 노멀레이드 되기 전에 y 값을 0으로 바꿔줄게. y는 그냥 노멀 값에 바꾸지 마. 평면이 지금 x랑 z축으로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눕는 건 타겟 방향이랑 지금 이게 다 바뀌어서 그래. 그래서 y가 이렇게 가서 누워서 보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y 값을 0으로 두고 보관을 해보면, 다시 해볼게요. x, y 성분에 대해서 회전을 먹어야지. x, z 방향으로 y 방향으로 먹다 보니까 누워있던 게 어떻게 돼요? 이제 바로 들어오죠. 바로 들어와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응? 응. 다시 한번 플레이 해봐봐. 움직이고, 응? 다시 코드를 한번 볼까? 해야지.
이 몬스터를 조금만 왼쪽으로 더 빼봐봐. 에너미의 위치를 틀어서 빼서 해봐봐. 다시 포드 한번 열어볼래? 다시 한번 플레이. 문제 없는데? 저장하고 저장 안 된 거 아니야 혹시? 코드가? S 하고 다시 코드. 로테이션 스피드가 지금 변수가 뭐로 잡혔지? 응? 5 정도로 빠르게 0.2만큼만 도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거기가 안 변했네. 여기 저기 로트 스피드를 퍼블릭으로 뺐잖아요. 거기서 5. 되지? 너무 느려서 0.2만큼만 움직여서 거기서 보관이 끝난 거야. 너무 그거 얘기할 거야. 지금 약간 옆으로 틀어봐봐. 그러면 작동이 안 할 거야. 일부러 내가 그래서 빼라 그랬잖아요. 옆으로 빼봐봐. 옆으로 빼서 빼면 돼요. 되지. 그 현상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다 되죠? 근데 이거 역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방금 태연이가 보여준 건데 어떤 문제냐? 자, 플레이어를 얘랑 정확히 일직선상에 한번 더 볼게요. 지금 얘가 어디 있어? 이 위치가 바바리안 에너미의 위치가 X축으로 7.2에 있죠. 그죠? 얘도 X축으로 7.2 정도 옮겨볼겠다. 정확히 일직선 7.2 정도. 7.2 정도로 정확히 일자로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있을 때 얘의 에너미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 자, 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되고 어떻게 돼? 애가 말을 안 들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야. 뒤로 오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냥 이상하게 회전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히 일직선상으로 얘를 맞춰 놓고요. 에너미랑 X축으로 한번 플레이 해봐. 점프되는 사람들도 있어. 이상하게. 점프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점프돼? 해봐봐. 응? 해봐봐 그걸로. 타겟 위치를 넣어서
그렇게 나도 한번 좀 이따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돌 거야.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렇게 된 그런 것도 있고, 회전이 이상하게 그 뒤로 안 오고 나랑 저기 앞에 결과랑 조금 다르게 이동한 사람 없어요? 그냥 뒤로 와 다. 다. 자, 사실은 이 이야기만 제대로 하잖아. 이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대로 얘기하려면 반나절 걸려 진짜. 문제가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발생되는 거 있잖아 지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있을 때 얘가 회전을 안 하고 이렇게 와.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짐벌락 현상이라 그래. 짐벌락 현상. 이게 왜 발생을 하냐? 이게 오일러 각도의 문제야. 오일러 각도의 문제. 오일러 각도라고 하면 축에 의한 회전이야. 축. 오일러 각도의 문제인데 오일러 각도가 뭐냐? 축에 의한 회전. 자 봅시다. 우리 보세요. 예. 여기 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예. 로테이션. 지난 시간에 우리 마우스로 카메라 이렇게 제어 있었잖아요. 그때 썼던 게 오일러 앵글이라는 걸 썼지. 여기 들어가는 회전 값들이 뭐냐면 X축에 의한 회전 값을 넣어주게 됐고 Y는 Y축에 대한 회전 값을 넣고 Z는 Z축에 대한 회전 값을 넣었어.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공간상에 있을 때 이만큼 움직이고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틀었어. 각각 우리는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회전으로 따지면 각자 따로야. X축으로 이만큼 회전했고 내가 X축이 아니지 Y축으로 회전했고 X축으로 회전했고 Z축으로 회전했잖아. 각기 따로 움직인 거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짐벌락이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요거를 보면 돼. 자, 지금 화면에 커다란 앵글이 보이죠? 앵글 안에 작은 앵글이 보이고 그 안에 또 포함된 또 작은 앵글이 보여. X, Y, Z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회전을 할 때 어떻게 되나 봐요. 가운데 비행체가 하나 있어요. 회전을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조금씩 회전할 때는 상관이 없어. 크게. 근데 정확히 하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정확히 이게 축각이 일치됐어. 지금 가운데 거랑 X축이 똑같죠. 일치돼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축이 하나 없어져 버려. X축이 예를 들어서 현재는 Y축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축 자체가 자 계속 이 설명을 일단 보세요. 좀 약간 어려운 설명이라서 결국엔 이게 계층 구조로 계산이 돼서 그래.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이거 봐. 한 축에 밑에 종속되어 있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빨간 축 밑에 파란 거랑 이렇게 묶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간상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X축으로 30도 돌고 Y축으로 30도 돌고
Z축으로 45도를 돌렸어. 그러면 대충 우리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문제냐면 X축 밑에 이게 계층 구조로 이런 식으로 자식으로 보통 자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일러 각은 각자 따로라서 이 결과랑 Z 밑에 Y 밑에 X란 결과랑 다시 Y 밑에 Z 밑에 X란 결과가 다 달라요. 결과가 밑에 중속으로 들어갔을 때. 자, 여기까지 대충 봤죠? 아직은 이해 안 해도 돼. 여기까지 봤죠? 자,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큐브가 이렇게 있고. 좀 편의상 제가 좀 약간 늘리고. 자, 이런 상자가 하나 있다 쳐요. 자, 얘를 회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전을 하는데 제가 얘를 잘 봐. X축으로 내가 90도를 돌려놓고 돌렸죠. 그 다음에 Y축으로 90도를 돌렸어.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지. 그죠? 근데 제가 반대로 잠깐 아까 Y를 먼저 했나? 다시 할게. 나도 헷갈려 설명하다가. 자, 이쪽 방향 X축 방향으로 90도를 돌리고 Y축 방향으로 제가 90도를 돌렸어. 그치? 요 잘 기억해요. 근데 내가 Y축 방향으로 먼저 돌려놓고 Y축 방향으로 먼저 돌려놓고 X축 방향으로 돌렸어. 어때? 같아요, 틀려요? 결과가 따로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지. 우리가 기대했던 값은 똑같아야 되는데 각이 뭘 먼저 회전을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대하는 값이 달라져요. 이게 오일러 앵글의 문제야.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XY를 동시에 뭔가를 회전해서 회전축을 표현한 게 아니라 한 행위를 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뭔가를 트랜스폼을 변형했잖아. 그죠? 그게 방금 본 영상 이미지랑 같아요. 이렇게 보면 가장 그 녹색 안에 빨간 걸 감싸고 있고 그 안에 파란 원이 있잖아. 그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돌다 보면 자 90도를 회전했을 때 조금만 더 영상 볼게요. 요럴 때는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별도에 따로 움직일 때는 크게는 상관이 없는데 90도 정확히 일치했을 때 이렇게 축각이 일치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종속돼요. 해서 요거 같은 문제는 보세요. Z축이랑 이게 무슨 색이야? Y축이죠. Z랑 Y가 축이 겹쳐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Z 회전이나 X 회전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일러 앵글의 문제야. 해서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을 갖다 짐벌락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회전에 대해서는 각 축들이 종속적으로 각자 따로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세 개를 동시에 표현하고 싶을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얘가 일치했을 때 얘가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축 자체가 없어져 버려서 그래. 일치돼서 회전량에 따라서. 해서 축각에 의해서 러프를 시키면 회전에 대해서는 안 돼. 해서 얘를 어떻게 해결하냐? 포워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트랜스폼의 회전에 대해서는
벡터를 갖다가 축각을 갖다가 회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에 보면 자 이동 관련된 게 뭐예요? 이동 트랜스 뭐라 그랬어요? 트랜스 잠깐 소문자가 얘를 회전시킬 때 우리 로테이트라는 함수를 썼잖아요. 그죠? 로테이트라는 함수 기능을 썼는데 로테이션이라는 속성이 있어. 로테이션. 속성을 한번 열어보니까 앞에 뭐라 그래? 자료형이 뭐예요? 쿼터니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전에 로켓 발사할 때 있잖아. 아폴로 11호 막 이렇게 로켓 발사할 때 실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 궤도에 막 진입하고 회전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공학자들이 방금 같은 회전 계산할 때 90도가 축각이 일치할 때 이렇게 축이 같이 돌아가는 현상 때문에 짐발락 현상 때문에 걔네들 일부러 89도, 91도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계산을 했었대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보다 보니까 쿼터니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쿼터니안이 뭐냐면 여러분 수학 잘했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복소수 알아요? 복소수? 복소수 알아요? 뭐 수를 확장한 허수 뭐 있잖아. A 더하기 뭐 B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소수라고 있는데 아무튼 4차원 복소수야. 4차원 복소수. 4차원 복소수인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회전에 대해서 한 방에 계산할 수 있어. X, Y 성분에 대해서. 해서 지금 복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짐벌락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일러 각을 쓰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쿼터니안 개념을 쓴다. 4차원 복소수에 대한 쿼터니안이라는 개념을 쓴다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자. 쿼터니안. 쿼터니안 공식 찾아보면 수식이 나와있나?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줄게. 공식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4차원 복소들이 있는데 각 회전 성분에 이렇게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 공식이. 이거에 대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봐요. 나도 잘 다 까먹었어 이게. 그래서 쿼터니안을 쓰게 되면 공식이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90도를 해도 회전이 독립적으로 각자 따로 그게 한 방에 다 계산이 돼. 근데 오일러 각을 쓰게 되면 먼저 돌려오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에 대해서는 3D에서는 쿼터니안을 쓴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일러 각을 이용한 그 포워드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 로테이션, 이제 로테이션이 나와. 로테이션을 보관을 해주는데 자 벡터 3를 쓰는 게 아니라 쿼터니안이라고 쳐보면 자료형이 나와요. 쿼터니안에도 러프라는 게 있어요. 동일하게. 자 그러면 벡터 포워드가 아니라 처음에 뭐야? 인자가 트랜스폼의 첫 번째 회전에 대해서 트랜스폼의 뭐야? 로테이션이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고 두 번째 dir 노말인데 전화가 이렇게 뭐 스팸 전화가 많이 있나? 노말인데 얘는 지금 무슨 값이야? 벡터 3 값이죠. 그죠? 벡터 3 값인데 얘가 들어가는 자료형에 보니까 쿼터니안이죠.
그래서 얘를 쿼터니언으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이 dir 값을 쿼터니언으로 바꿔주는 게 뭐냐? 쿼터니언 잠깐만, 지금 너무 크니까 잘 안 보이네. 자, 잠깐만 끊을게요. 쿼터니언 네, 룩 로테이트라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벡터 값을 받아서 쿼터니언으로 반환해주는 함수야. 룩 로테이션이 쿼터니언 룩 로테이션은 벡터를 받아서 쿼터니언으로 반환해줘. 그래서 룩 로테이션으로 dir 노멀라이즈 값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로테이션 스피드로 그 다음에 타임 델타 타임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일치하고 있더라도 애니메이션이 정상으로 작동해. 이제는 그죠? 정상으로 작동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해할 때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그냥 오일러 앵글을 써서 뭔가를 보관을 할 때는 짐벌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쿼터니언이라는 개념을 써서 보관을 한다야. 아시겠어요? 포워드로 보관을 하면 안 돼요. 이따 시간이 조금 남으면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짐벌락 현상 때문에 쿼터니언을 이용한다가 지금 핵심이에요.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 회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쿼터니언을 쓴다라고 아시면 돼요. 짐벌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한번 써볼까? 해결 방법이 쿼터니언 으로 수정. 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쿼터니언을 써더라도 내부로 들어갈 때는 오일러 각으로 지가 알아서 변환해서 다 해결하고 나서 내부에서는 오일러 각으로 변환해서 들어가.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코딩할 때만 쿼터니언으로 넣어주게 되면 알아서 다 처리하고 나서 오일러 각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자, 일반 복소수도 모르겠는데 4차원 복소수를 이해하려면 힘들겠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만 더 알면 좋은 게, 자, 쿼터니언하면 짐벌락 문제도 해결되지만 얘는 속도가 빨라져. 왜 그러냐면 회전, 각 축에 대해서 회전을 3번 계산할 거를 한 번만 계산해도 돼. 얘는 아까 공식 봤죠? 하나의 공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 자, 여기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사실은 막 이런 거 증명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 크게. 이따가 시간 되면 요거는 조금 제가 조금 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는 자 애니메이션 아까 애니메이터 받은 거 있잖아요. 애니메이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제 무브까지 했으니까 이제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공격 애니메이션. 자, 바바리안을 클릭을 하고 모델스에 보면 쭉 하단에 얘 지금 좀 이 모델의 단점이 뭐냐면 공격이 하나밖에 없어. 라운드 킥. 자, 한번 플레이 해볼까? 얘 어떤 공격인지 아까 봤죠? 얘. 자, 일단 이거 쓸게. 자, 마찬가지로 여기 상태 다이어그램 있는 그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상태 다이어그램 쪽으로 라운드 킥을 슉 해서 드래그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라운드 킥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택으로 좀 보기 편하게요. 이쪽에서 얘를 어택 그러면 상태 다이어그램의 이름도 바뀌어요. 자, 상태는 만들었어. 그러면 무브 상태에서 어택 상태로 전환될 때 뭘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들어야 돼? 트랜지션 만들어야 되겠죠. 트랜지션 한번 만들어서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 때는 해당 연결된 상태에 대놓고 나서 오른쪽 클릭해서 메이크 트랜지션으로 슉 아래 연결을 하면 트랜지션은 만들어져. 자, 이제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컨디션을 만들어 보세요. 컨디션을 만들기 전에 파라미터 값이 있어야 되겠지. 똑같이 무브랑 동일하게 트리거 파라미터로 만들어 보세요. 트리거 파라미터. 얘를 만들 때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트리거라고 돼 있죠. 얘를 클릭을 하고 이름을 어택 트리거 이름을 어택이라는 값을 넣어줘. 그러면 파라미터는 만들어졌어. 상태와 트랜지션까지는 만들었으면 마지막에 뭐 만들어야 돼? 컨디션 만들어야죠. 그죠? 컨디션을 만들 때는 트랜지션을 선택하고 왜냐면 조건 자체는 트랜지션에 있으니까 얘를 클릭하고 나서 있죠. 인스펙트 창에서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지정한 어택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어택 상태일 때 컨디션이 어택 상태일 때 트랜지션으로 들어가라. 자, 한 가지 체크 빠진 게 있어. 뭐냐면 has exit time. 얘는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꺼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 무브 상태까지는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무브 상태까지는 그냥 올 거야. 얘가 아이들 상태고 자, 무브 상태로 왔어. 자, 계속 무브 상태야. 어택 상태를 컨트롤러에서 불을 딱 켜줄게. 여기서 불을 딱 켜게 되면 어택 상태로 넘어가죠. 밑에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그쵸?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 자, 이걸 확인하고 나서 스크립트에서 저거를 갖다 불을 켜주면 되겠죠. 스크립트를 열고 어택 쪽에 가서
공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처음에 자 공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anim 점 set 트리거 하고 아까 파라미터로 만들었던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자, 하고 플레이 해볼게요. 씬에 가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씬에 가서 와서 공격 범위 안에 들어왔어. 그럼 공격으로 바뀌죠? 슉. 그죠? 자, 여기까지 다 됐어요? 여러분들? 안 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다 돼? 안 돼? 응? 하고 저기 컨디션. 이거를 얘를 선택해야지. 트랜지션 안에 컨디션이 있는 거잖아. 됐어요. 트랜지션의 조건이 해당되는 게 컨디션이니까 트랜지션을 선택해야 돼. 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알파인 관계로 원래 쭉 계속 데미지 처리나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방금 보관했잖아. 보관 카메라도 보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차가 이렇게 달릴 때 회전할 때 카메라가 옆으로 쭉 빠졌다가 쫓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FPS 게임 같은 거 보면 카메라가 어때요? 좀 멀리 있다가 줌 땡길 때 쭉 들어가잖아. 아니면 혹은 이런 게임들도 있어. 처음에 FPS로 시작했는데 TPS 모드로 바뀌는 게임들도 있어. 뒤로 쫙 카메라가 빠졌다가 주인공이 보이고 내가 뭔가 저격할 때는 쑥 들어가는 게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 조금 그거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다음 알파 준비할 때는 나을 것 같아서 그거 조금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짐벌락 현상에 대해서 약간 영상만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트랜스폼 계산할 때 저게 이제 행렬이라는 걸 쓰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위주로 좀 할게요. 이거는 좀 내가 엔진 쪽 엔진 쪽 3D 엔진 쪽 출신이라 했잖아. 좀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내부 수식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정도만 이해해주면 짐벌락 현상에서 이해하기는 편해요. 그래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그렇게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잠깐 10분 쉴게.